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.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.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. 저도 여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잘 올라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라도 잘 버는 회사가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코스닥이고, 발전을 하려면요, 여러분 좀 인정해야 되는 자세가 또 필요하거든요. 어떤 걸 인정하냐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코스닥은 원래 개똥 같은 곳이에요. 자, 그림으로 제가 표현했어요. 코스닥은 뭐다? 원래 이렇게 세력들이 응가를 많이 해놓는 곳이다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량주를 삽니까? 우량주를 처음에 샀다가 움직임이 진짜 재미없어요. 막 이게 뭐야, 이도저도 아니야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테마주 급등주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. 그럼 테마주 급등주는 보통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? 코스닥에 있죠. 코스피도 있고 뭐 코스닥 150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럼 주식 투자를 하면은 변동성이 심한 급등주를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럼 급등주는 또 뭐예요? 급등주는 세력들이 해먹으려고 장난치는 거죠. 재료 만들고 차트 만들고. 그리고 보통의 투자자는 이미 재료가 반영이 되고 올라갔을 때 그때 고점에서 사서 물려서 다시 오르지 않는 주식을 보면서 한탄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건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을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코스닥을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.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경제 상식을 대입하려고 할 거예요. 기업의 호재를 체크하거나 매출을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또 아예 안 먹히는 건 아니에요. 매출이 좋으면 결국은 반영을 합니다. 그러나 이런 방법도 사실은 아주 매수 타이밍이 더러울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호재가 좋고 매출이 좋아.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가고 있어. 매수를 해.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. 이렇게 평범하게 매수해주면 안 돼요. 내가 보고 있는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. 제가 예전에 자주 얘기했던 건데,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그 드라마 보셨어요? 거기서 주인공이 그 나쁜 놈 회사 이름이 장가 아닙니까? 장가 회사가 폭락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요. 그러면서 이걸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뭐 주주 현황이 들어간 거예요. 뭐 어떻게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었냐? 그 아버지 사망보험금 몰빵 때렸거든요. 미친 사람이죠. 사실 실제로 존재한다면.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, 근데 거기서 어떤 멘트를 날렸냐면 장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호재 있는 회사, 매출이 좋은 회사가 대외적인 악재로 떨어져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금리 인상이나 뭐다 하면서 떨어져요. 그러면 사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박세로이가 주인공이 그냥 옆으로 갈 때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? 아버지 사망보험금 때려받고 폭락해서 야 이거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이제 손절 쳤을 거란 말이에요. 다시 올라왔을 때 상황이 바뀌는 거죠.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주가가 떨어져요. 아버지 사망보험금 몰빵했어요. 다시 주가가 올라와요. 후달리죠. 오래 갖고 가기도 불안하고 손절한다는 거죠. 평범하게 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, 코스닥에 오셨으면 코스닥에 맞는 매매를 하시라.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 주식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라. 엔비디아 주식이 어제 크게 하락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다 갖다 대잖아요.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그냥 고점에 올라가니까 야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? 야 매출이 좀 부족하지 않아? 막 이런 쓸데없는, 아주 회사의 매출과 상관없는 것들로 하락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주식시장에 룰이 있습니다. 룰.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게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.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긴 하지만,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갔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얼마를 뚫으면 간다 만다, 제 과거 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일단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.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? 엔비디아가 가고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룰이 있어요. 뭐냐면 국장이 어때요? 여러분 국장 진짜 이상하죠? 진짜 별로죠? 근데 이런 별로인 시장에서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. 신고가. 이런 개떡 같은 국장에서 신고가를 우량주가 간다? 의미가 있어요, 없어요? 의미가 있죠.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. 이 비싼 주식을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그럼 여기까지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떨어진다? 그거 너무 허무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. 뭐라도 하고
내려가는 거죠. 자, 얼마 전에 또 여기만의 룰을 또 말씀드릴게요. 신규 상장주 TDS팜이 상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미친 급등을 하고 다음날 또 올랐어요. 그러니까 다음날 상장한 종목이 있죠. 그 종목 어떻게 됐어요?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단타 놀이가 시작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날 신규 상장주가 초대박 상승을 만들어내니까 다음날 신규 상장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평소에 상장했으면 관심도 안 가질 주식인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상장하니까 그때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이 유치하죠. 정말 유치하죠. 근데 이게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은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회사 가치 뭐 상관없어요. 이 회사가 돈을 벌고 뭐 미래 지향적이고 관심 없어요. 그냥 어제 신규 상장주가 크게 올랐으니까 너도 간다. 유한량이 크게 오르면 다른 바이어도 크게 간다. 이게 주식의 원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경제 서적에 나와 있겠습니까? 그런 거 아니거든요. 투자라는 건 여기만의 룰이 있고 여기만의 심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거를 공부하셔야 돼요. 이걸 공부 안 하시면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만이 있어서 너무 힘드시면 뭐 주식을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뭐 주식으로 꼭 반드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는 아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공부하고자 하시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맞는 이런 룰들을 배우셔야 돼요. 개미들이 비명소리가 날 때 매수를 해볼 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런 업황의 호황 이런 게 있었을 때 또 투자를 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, 또 유행도 따라가면서 단기 매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, 본인에게 맞는 거 선택하는 건데 여기만의 룰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뭐 개인들끼리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. 세력들은 한 수 위죠, 당연히. 그리고 돈도 많아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속임수도 할 수 있어요. 걔네 마음대로 밀었다가 다시 올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. 이렇게 겁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세력과 싸우는 게 주식이에요. 그러면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무조건 쌓아야겠죠. 자,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.